功夫，站着的才有资格讲话。 수많은 적들을 혼자서 상대하고 있는 영춘권의 달인 연문. 이 당시 연문은 무술 대결에서 연전연승하며 명성을 떨쳐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연문은 7살에 영춘권을 계승받아 3대 영춘권 계승자가 되었고 부잣집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靠的是祖上留下的财产，我唯一的嗜好是。 그리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부인 장영성이 있었죠. 연문과 장영성은 2명의 아이까지 낳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동의 무림대표이자 북방건법의 대가 궁보삼은 은퇴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무술 대결로 광동 무림대표의 후계자를 뽑겠다고 공표했습니다. 在这里的隐退仪式上挑一个吧. 많은 남방의 건법가들이 광동 무림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했지만 궁보삼의 제자인 마삼조차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要见真佛得先顾我马三. 남방의 건법가들은 남방 영춘권의 고수 연문을 찾아갔죠. 今天人家上门来叫板，我们不能装孙子. 결국 연문은 남방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궁보삼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明天我带孩子回娘家，等这事儿过了，你来接我。 이 여성은 궁보삼의 딸 궁이. 그녀는 아버지인 궁보삼이 남방의 건법가들과 대결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요. 叶问是个好材料. 사실 궁보삼은 남방의 연문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있었고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你是定了亲的人了，平平安安的，就是尽孝心了. 결국 궁보삼을 찾아온 연문. 궁보삼은 연문에게 특이한 대결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들고 있는 전병을 반으로 갈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싸움을 하는 두 남자. 사실 궁보삼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중국 무술에 대한 연문의 생각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在你眼中，这块饼是一个武林，对我来讲是一个世界。 今日我把名声送给你. 궁보삼은 연문이 자신의 후계자라 판단했고 광동 무림대표의 모든 명예를 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켜보던 궁보삼의 딸 궁이는 승복하지 못하였고 연문에게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연문은 궁이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게 되면 실격이 된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真打坏了东西，算你赢。 궁이는 궁보삼에게 64수를 전수받은 고수였고 그녀의 무예는 연문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던 중 연문은 바닥으로 추락하려던 궁이를 돕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연문은 바닥을 부수게 되었고 이 대결은 궁이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我等着。保重。 그 이후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된 두 사람. 그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 아닌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혼자가 있었던 궁이, 그리고 와이프와 아이까지 있었던 연문. 그들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1938년, 연문이 살고 있던 불산 지역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연문은 자신의 집과 재산을 빼앗기며 생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帮我断穷根，穷一点也没什么，这日本的我吃不惯。 또 그는 일본군으로부터 자신의 친구를 잃게 되었고 기근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잃게 됩니다.
1940년 무림 대표가 되지 못한 궁보삼의 제자 마삼은 일본에 투항하며 일본의 편에 서게 되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궁보삼은 제자 마삼을 궁씨 가문에서 내치려 했습니다. 而是回头 兵无常势，水无常形。 두 사람 간의 결투가 벌어졌고, 결국 마삼은 궁씨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궁보삼은 결투 중 치명상을 입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궁이는 유학길에서 황급히 귀가했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를 말리는 궁씨의 사람들. 传出去都是个笑话，赶紧嫁了吧，你爹最后的话。可你们反过了头，拿了他的话，却到我这儿来说三道四。 궁이는 결국 마삼을 찾아갔습니다. 마삼은 궁보삼의 직속제자였기에 궁씨 가문을 차지하게 되었고, 궁이는 가문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我今天是要拿回公家的东西，你出来！你是许了亲的人，要娶，必须得是公家人，没资格。 복수를 위해 자신의 결혼마저 포기하는 궁이. 放了道，你这一辈子就不能嫁人。 궁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마삼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 뒤 1950년 전쟁이 끝난 홍콩. 이 당시 연무는 홍콩으로 넘어왔고 밥벌이를 하기 위해 한 무관에 취직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不知道有什么绝招？ 하지만 연문을 무시하는 무관의 사부. 你打过架吗？兄弟算是练过几年，想请叶师傅看看。午饭吃饱了没有？ 그의 대결을 받아들이는 연문. 还不快去倒茶！倒茶？百事啊！ 이후 다른 무관들의 사부들마저 연문에게 도전을 하게 되었고, 你那两下行吗？关门。 연문은 그들을 제압했고 홍콩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으며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홍콩에서 자리를 잡은 연문은 10년 만에 궁이를 찾아갔는데요. 公家64手是一座高山，不该就这样烟消云散。 그는 궁이에게 궁씨 가문의 무술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以后再慢慢说。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거절했죠. 그 이유는 바로 10년 전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궁이는 마삼을 만나기 위해 기차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마삼과 마주치게 된 궁이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또 궁씨 가문을 돌려받기 위해 마삼과 싸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고 장보삼에게 배운 각자의 무공을 사용했습니다. 마삼에게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된 궁이. 이후 그들의 대결은 막상막하로 진행되었고 궁이는 한순간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64수를 이용해 마삼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궁이. 궁이는 결국 마삼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公家的东西我还了。不是你还的，是我自己拿回来的。 하지만 그녀는 대결 중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지병을 앓기 시작하며 무술을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이후 궁이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연문과 다시 만났습니다. 今晚请您出来，也是想把该聊的事聊一聊，该说的话说一说。64手，我已经忘了。我在最好的时候碰到你，是我的运气。说起真心话，我心里有过你。 뒤늦게 궁이의 마음을 알게 된 연문.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你多保重。这条路
我没走完，希望你能把它走下去。 궁이는 지병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아편을 하고 있었고 결국 1953년 아편 중독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죠. 자신의 맹세대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고통을 참다 세상을 떠난 궁이. 궁이의 사망 소식을 듣고 궁씨 가문을 찾아간 연문. 这是他留给您的。女人断发就是断头，这是他发愿前剪下了自己的头发，烧成的灰儿。我把二小姐交给你了。 그 이후 연문은 자신의 아내 장영성에게 마음이 떠나 다시는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장을 크게 세워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술을 전수해 주었고 1972년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궁이라는 가상인물을 설정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연문의 일대기를 그려낸 영화 일대종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